남들한테 편하게 보일 건지 아니면 조금 어렵게 보일 건지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겁니다. 무시당하는 사람, 그리고 무시하는 사람의 특성을 알게 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어떤 것들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요, 사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누가 나를 깔보거나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나를 거기까지 찾아와서 무시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점점 책임질 게 생기고 사람들 앞에서 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는 거예요. 아, 나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호구였구나. 이렇게 말이죠. 이걸 좀 심하게 당한 분 중에는요, 옷가게 점원한테요, 이 옷 한번 제가 입어봐도 될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살 생각은 있으시고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운이 나빴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세상에는 그런 상대한테도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핵심 내용인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 당당한 사람의 공통점은요, 자신을 잘 알고 상대의 명분을 파악할 줄 알고 자신을 단호하게 연출할 줄 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실천해 보신다면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던 존중감, 당당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1번은 나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무시당하는데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 대부분이 가진 공통점이 겸손해 보이고 싶고 착해 보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이게 실제로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겸손하고 착한 게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딱 그것만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나 거절, 반대 이런 거를 시도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해볼 거는 내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요, 쉽게 감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과 180도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악하게 살라는 건가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런 거야말로 삶의 완성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착할 것인가 나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경계선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기를 얘는 뭘 말해도 그냥 자기 생각이 없어,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이건 마음에 들고 저거는 나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정확히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짜장면 짬뽕만 선택하라고 해도요, 뭘 고를지 모르겠어서 아무거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저는 아무거나가 되는 거예요. 무시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요,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안다는 게요, 막 철학적이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나는 비 오는 게 좋아. 아니면 싫어. 나는 볼펜보다는 연필이 좋아. 아니야, 나는 샤프가 좋아. 이런 데이터가 모여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많이 축적된 사람은 경계선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 생긴다는 게요, 내 주장만 강해지고요, 남을 휘두르려고 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영역을 아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영역도 살피게 됩니다. 저를 예시로 보자면 저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자고 해도요, 일주일 전에는 약속을 해야 만나주고요, 음식점을 가도요, 줄을 서서 기다려서 먹어본 적이 살면서 몇 번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남들 시간은 하찮게 여기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요, 약속 시간에 30분 늦었어요. 그러면요, 상대방도 당연히 다음번에 그렇게 늦을 권리가 생깁니다. 뭐라고 못해요. 아니면 내가 억울한 게 있어서 한 2시간 동안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서 풀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친구가요, 저한테 4시간 동안 연설을 해도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준 만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규칙이 강하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상대 규칙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관계라면요. 그래서 내 기준이 뭔지 알게 돼야 그때부터 겸손하던 배려하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햄버거가 좋은 사람인데 오늘은 너를 배려해서 아구찜 먹을게. 그걸 상대가 알아야 다음에는 햄버거 먹는 거란 겁니다. 호구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 선택지만 존재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2번은요, 명분 파악입니다. 나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일기도 쓰고 고민도 해봤어요. 그러면 남들은 내가 바뀐지 몰라요. 근데 나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의견을 말할 기초적인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분명히 내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의사표현도 했는데도요, 다 무시하고 강제로 해야 된대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 말대로 해야 된대요. 근데 또 한 번, 두 번 그러는 게 아니네요. 그때 필요한 게 정확한 명분을 파악해서요, 대처를 하고 어쩔 수 없다면 손절까지도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내가 개선을 하거나 통제를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의점은 이 대응을 스마트하게 해줘야 저놈이 MZ짓 하네 이런 말을 안 듣습니다. 무조건 그냥 싫은데요? 제 일 아닌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상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모든 판단 기준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3가지 정도를 보자면 하나는요. 그 사람이 강제할 권한이 있는가예요. 만약에 사장님이 와서 민수 씨, 이 일 꼭 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권한이 있죠. 근데 동기가 자기 일을 가지고 와서요. 내가 너무 바빠서 너가 이것 좀 해줘라 했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권한이 없죠. 그래서 파악해야 하는 게 나에게 요청할 명분이 있는가 이겁니다. 2번째는요. 사유가 합당한지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누가 와서요. 너 일할 때 귀 후비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놈이 뭔데 내 귀시까지 간섭을 하냐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내가 하는 일이 김밥 만드는 거, 주방에서 요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선 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조언을 나한테 해준 겁니다. 3번째는요. 누구한테 이득인지 보는 거예요. 야, 너를 위해서 조언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따지고 보면 매번 나한테는 이득도 없고 발전도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손절 타이밍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실 건요. 단호한 연출입니다. 우리가 상대의 의도도 파악할 수 있고 나 자신도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무지성으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사례인데요. 매장에 가서요. 혹시 저 이 옷 한 번만 입어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직원이 가격표를 보여주면서요. 이거 사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이렇게 되묻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처음 봤는데 무시부터 하고 들어와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연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요, 머리는 막 감지도 않고 산발을 해서요, 막 슬리퍼 신고 막 손톱 뜯으면서요, 저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이러면요, 그냥 나 무시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외형이나 표현에서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차이인지 제가 경험한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헤어샵 가잖아요. 평상시에는 막 물도 튀고 막 머리카락도 묶고 하잖아요. 그래서 티셔츠에다가 트레이닝복 이런 걸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요, 제가 셔츠에다가 정장도 좀 괜찮은 거 있죠? 거기 행거칩도 껴 있었습니다. 그러고 간 날이 있었어요. 일부러 그러고 간 건 아닌데요. 하여튼요, 커트를 다 하고 나서 머리 세팅을 이제 하는데 갑자기 왼분이 와가지고 이분 드라이는 제가 할게요 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는 분이시냐, 어디서 오셨냐, 아까는 내가 차를 안 드린 것 같은데 뭘로 드시냐 이러는 거예요. 뭐가 좀 다른 거죠. 근데 머리를 만질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병원에 진료를 받을 때나 강의를 하러 갈 때, 편의점에서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옷차림 하나로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복장과 더불어서요, 말을 좀 단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매장에 가서 뭘 입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요, 저기요, 이거 제가 입어보고 핏 좀 한번 볼게요 하면 됩니다. 목소리도 좀 크게 내보시고요. 당연히 내가 입어볼 수 있는 거고요. 매장 입장에서도 고객한테 한번 입혀보면요, 판매 차원에서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잘 입어봤고 서비스도 좋네요, 이런 칭찬도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요. 친절하고 겸손한 게 당연한 인간적인 미덕입니다. 근데요, 딱 봐도 이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세상 살기 어렵겠네, 이렇게 보이는 거랑 이 사람 좀 까다로울 것 같아 보이는데 겸손한데, 이거는 그 차이가 좀 많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3번까지 하고 나면요, 우리한테 좀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동안 내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유지됐던 관계들을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쉽게 떠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요, 멀리하면 곤란한 관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발목을 잡히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선택의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시당하지 않는 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1번은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아는 겁니다. 2번은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명분을 판단해 볼 것이고요. 3번은 외부로 표현되는 영역을 잘 연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영상을 볼 때는요, 새롭게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각오를 해도 다시 일상에 돌아가면 변함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더 멋진 나를 만들면서 살아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도 그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